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 그 사람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데 유독 그 사람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내가 겪는 무시와 미묘한 언어폭력, 교묘한 조종을 내 배우자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 마치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황금 아이로 자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황금 아이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하여 모든 기대와 사랑, 특권을 한 몸에 몰아주며 키운 자녀를 뜻합니다. 이들은 가족 시스템 안에서 왕자나 공주처럼 군림하며 부모의 자랑이자 완벽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 황금 아이와 결혼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행운을 빕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해줄 것이 없는 매우 힘든 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성격 안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직 그 사람의 가족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가족 때문에 포기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한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 내에는 여러 역할이 존재합니다. 모든 비난과 문제를 떠안는 희생양 역할의 자녀도 있죠. 만약 당신이 희생양으로 자란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는 일찍부터 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유독한 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아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인정과 지원, 특권을 계속해서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부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와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즉 그 황금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 부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황금 아이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황금 아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당신이 마주할 미래 또한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배우자가 부모의 문제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경우 당신은 거의 가망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시부모로부터 교묘한 조종, 비난, 언어적 학대, 심지어 배신에 가까운 행위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완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애로운 부모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평생 부모의 그런 모습만을 봐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자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당신이 겪는 고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슬픈 진실은 당신이 그 황금 아이 배우자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시스템은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 관계를 끝내고 떠나더라도
그 시스템은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특히 황금아이인 배우자 자체는 당신에게 다정하고 공감 능력도 있는 좋은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하나 부모님 문제만 빼면 완벽한데, 라는 생각에 희망을 놓지 못하고 수년을 버팁니다. 마치 언젠가는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것이라 믿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내 배우자가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며 기나긴 터널을 홀로 걷게 됩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던지는 비수 같은 말, 무시하는 눈빛, 교묘한 따돌림은 대부분 둘만 있을 때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미묘한 공격들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핀잔만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이런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황금아이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 병적으로 뒤얽힌 유착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혹은 자아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그들의 황금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의 눈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감히 내 소중한 아들, 내 귀한 딸을 빼앗아간 침입자이자 도둑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자신의 자녀에게 걸맞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기이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당신을 밀어냅니다. 마치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이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외도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들을 통해 은근히 드러냅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을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지. 우리 딸이 뭘 좋아하는지 잘 배워야 할 텐데 걱정이네. 우리 공주님을 공주처럼 잘 모실 자신은 있고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말을 듣고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라며 당신 편에서 선을 그어준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심각한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 내 자식을 도둑 맞았다는 역학관계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아이와 사랑에 빠져서 그를 우리에게서 떼어놓으려 하느냐고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을 훔쳐간 사람이 되었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아주 친한 척하며 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러브바밍입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처럼 당신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내가 이 가족의 마음을 얻었구나라고 안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직감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기이한 위협, 따뜻한 환대라기보다는 마치 영화 조커의 미소처럼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특정 문화권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원문에서는 인도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장남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 그리고 효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부모 문화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시어머니의 한탄은 수많은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단골 대사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압박 속에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황금아이, 특히 장남인 배우자는 평생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당신과 부모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저울은 결국 부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배우자의 아내, 즉 며느리가 겪는 고통은 그저 시집살이의 일부 혹은 내가 참아야 하는 당연한 몫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의 환상은 아마도 배우자가 부모와 의절하고 온전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가 부모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섣불리 나야 아니면 부모님이야 라는 식의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부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당신의 시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하면 결국 시부모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결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수용은 당신의 황금아이 배우자 역시 당신을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해주거나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결코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혹은 보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 유독한 같은 단어들로 공격하지 마세요. 최후 통첩을 하거나 배우자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마세요. 대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를 갖기 전에 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역할이 추가되면 상황은 몇 배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처법도 필요합니다. 시댁 행사에 갈 때는 가능하면 차를 각자 가져가서 압도되는 기분이 들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시댁에서 머무는 대신 호텔을 잡으세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만남을 줄인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적은 만남의 기회 동안 더 농축된 독성을 당신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어차피 잘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라며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 또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를 싫어해요? 라는 순수한 질문에 당신은 할 말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신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황금아이 배우자가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이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과 부모 사이에서 반으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고 나르시시스트인 그의 부모는 결코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부모의 학대를 평생 감내하며 살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황금아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은 그의 과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시스템 안에 가두어 건강한 성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해로운 일입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온전한 한 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쪽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건강한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가족의 소중한 보물, 그 황금아이를 훔쳐간 외부인 취급을 견딜 수 있을까? 부디 당신의 삶에서 평온을 되찾으시길,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주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